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년배들에 비해서 호르몬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년 여성들의 증상과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중년 여성분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중년 남성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동년배에 비해서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생체 나이의 5가지 요소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혈관, 호르몬, 면역, 그리고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을 조금 독립시켜서 보는 부분이 인슐린이 중요한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절 가능한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아우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나이를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음 나이를 어떻게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혈관은 이제 혈액순환의 만성염증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내 심내혈관의 문제를 하고 면역은 면역에 관련된 대상포진, 감기, 장염 너무 부족해지면 암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호르몬의 문제들은 자, 이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 옥시토신, 심리적인 부분 나타내는 거죠. 검은색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게 좋죠. 근데 빨간 부분은 이제 너무 많다. 인슐린은 당연히 적어지면 안 됩니다. 당뇨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인슐린 혈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형의 염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안 올라가게 해야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적절하게 발휘되어서 잡아줘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심장이나 뇌 그리고 우리 세포에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질병이 생기겠죠. 당뇨, 갑상선 호르몬 문제, 갑상선 질환, 뇌신장 질환, 그리고 무기력증과 만성 피로에 굉장히 시달릴 거고 우울증과 불안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체 구성에도 문제가 생겨서 비만해지거나 근육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루는 신체의 기능에 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년 여성분들에게서 호르몬을 부족하게 하는 특징, 제가 문헌을 살펴보거나 여러 가지 진료실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나눠볼 건데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이런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겁니다. 당연히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질병의 문제들을 복구하는데 우리 호르몬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부족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등의 질환. 그 외에도 이제 질환이 있으면 이런 질환 때문에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신진대사를 이렇게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생체 리듬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호르몬입니다. 더불어서 생체 리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불규칙한 분들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 밤이 자이든 타이든 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낮, 밤은 뭐냐면 낮은 낮답게 햇빛을 쬐고 밤은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과 소음이 제거된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한다든지 낮에 햇빛을 잘 쬐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호르몬에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호르몬, 햇빛 쬐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 비타민 D, 멜라토닌은 햇빛 쬐을 때 만들어졌다가 밤에 햇빛이 없을 때 분비되죠. 성장 호르몬, 깊은 잠을 잘 때 나옵니다. 우리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 박탈이 있으면 인슐린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체온증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온을 유지하고 체온을 일정 정도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호르몬이 다 관여하기 때문이죠. 자율신경계의 부분을 돕는 게 또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저체온증이 있으신 분들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병원에 오십니까? 수족냉증이나 손발이 시리다고 많이 옵니다. 근데 저체온증이 있으신 분들을 잘 살펴보면 운동이나 활동량이 부족하다. 특히 활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소화 쪽에 피가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체온증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으면 저체온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저체온증이 있으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만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장 비만, 전체적으로 지방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염증이 올라갑니다. 염증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등의 문제가 되게 되고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 많이 관찰되는 마른 비만, 그렇게 되면 근육이 부족해지죠. 근육이 부족해지면 성장 호르몬 쪽에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부족하면서 체지방이 높을 때는 근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그래서 성장호르몬 수치가 낮으신 분들을 인바디를 살펴보면 마른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또 정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만이 되기 쉽죠. 왜 그러냐면 겨울 효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가 겨울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햇빛이 쬐을 때 우리가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자꾸 축적시키려고 하는 겨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너무 낮다고 하면 햇빛을 쬐든지 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서 비타민 D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편식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가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탄수화물 중독이신 분들. 그 탄수화물을 또 어떤 건강상의 필요 때문에 너무 적게 드시는 분도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할 때는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고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호르몬이 부족하신 분들은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당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 부족하신 분들의 식습관을 잘 살펴보면 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식을 하면 우리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해지거나 우리 잠자는 동안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청소,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호르몬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ESR이나 CRP 같은 만성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을 살펴보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만성염증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 몸에서 복구를 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호르몬이 많이 동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성염증을 해결했을 때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을 늘려주고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들이나 영양제를 잘 섭취해서 만성염 수치를 낮추었더니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 호르몬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 예민성이 있으신 분들도 호르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성격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격적 예민성은 예민한 성격이 나쁜 성격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완벽주의 성격. 자기 탓.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이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건강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고 성장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의 어떤 성격이 예민해서 일을 깔끔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에게 끊임없이 자기 탓을 하거나 좀 우울해지고 그런다면 그런 성격적 예민성을 좀 둔감하게 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르몬을 좋게 하려면 자, 호르몬 자체에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 고쳐주는 게 중요하죠. 더불어서 혈관과 면역 기능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호르몬이 너무 이렇게 혈액순환 하는데 자기 에너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 어느 정도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까?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소변 색깔을 봤을 때 맑고 투명할 정도로 색깔해주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서 혈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제2의 심장을 잘 이렇게 계속해서 가동을 시켜줘야 되죠. 체온을 잘 유지해서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고 도와줘야 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 이 면역력을 보상하는데 우리 호르몬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에 좋은 유산균과 식이섬유. 유산균 같은 경우도 장내 세균 수폐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 먹었는데 몸이 좋아진다. 그럼 자기에게 맞는 건데 이 정도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설사가 난다든지 배가 불편하든지 몸이 다운된다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식품. 특히 우리 소화 운동이 떨어지면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화효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식품 같은 경우를 잘 찾아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역 쪽에 너무 우리가 낭비가 되면 안 되겠죠. 바이러스나 세균에 계속 감염이 되어 있으면 호르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위생 신경 쓰시고 호흡을 잘 하셔가지고 호르몬이 우리 면역 쪽에 많이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몬을 잘 지키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